네, 저희 2시 5분이 됐기 때문에 사업 설명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24년 창업도합 패키지 지원사업 일반형 모집 공고가 그저께 이제 K-스타트업에 올라왔고요. 저희는 유망 도약기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 및 제품 서비스 고도화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간단하게 저희 그래도 인천 테크노파크가 주관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공고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2개 주관기관이 저희 저약 패키지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저희는 인천 지역에서 또 가급적이면 많은 기업들을 유치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 테크노파크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고 또 저희 아마 주관기관별로 보셨겠지만 특화 프로그램을 또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희도 많은 창업기업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드려야 도움이 될지 고민을 해서 저희 특화 프로그램을 구성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질의응답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온라인이랑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온라인이 조금 송출이 늦어서 먼저 저희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 질의응답 받은 후에 온라인에 올라온 댓글들을 좀 확인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천 테크노파크는 전국 유일 경제산업 분야 단일 공공기관으로 기업전 특화 전문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요 연표를 보시면 간단하게 창업과 관련된 연표만 좀 뽑았고요. 2010년 3월 처음으로 저희가 예비기술 창업자 육성사업 주관기관을 선정되고 15년도 4월에 창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사업 주관기관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도약 패키지 초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6년 7월에 저희가 밑에 보시면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인천테크노파크가 각각 개별로 이제 기관이 존재하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각각 이렇게 경제산업, 정보산업, 미래산업으로 나눠서 기관들이 분리되어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16년 7월에 최초로 그리고 지금도 저희가 단일로 세계 기관이 통합한 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년 3월부터 도약 패키지 주관기관이 선정돼서 지금 24년까지 저희가 계속 주관기관 선정돼서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20년도 4월에는 또 초기 창업 패키지 주관기관 선정됐고 21년도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인천 스타트업 파크가 처음으로 개소됐고 그리고 2023년 4월, 작년 4월에 저희 단이 신설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창업자분들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드릴 수 있을까 해서 스타트업 파크 센터, 혁신창업센터, 벤처성장센터로 좀 분야를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 창업도합 패키지라든지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이라든지 좀 창업지원, 사업화 지원을 좀 지원하는 그런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저희가 17년도부터 창업도합 패키지 주관기관 역할을 수행했는데 작년까지 3개년 최근 성과를 보면 총 480개사, 매출 352억 원, 고용 1147명, 투자유치 669억 원 이렇게 매출이나 고용 투자를 달성을 했고요. 저희가 다양한 창업지원 기관과 협력 체계를 좀 유지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테크노파크도 전국에 또 위치해 있는데 전국 테크노파크 대비해서 조직 규모가 전국 1위인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도는 참고로 보시면 되고 저희 사업을 또 받게 되면 저희 주관기관에 선정돼서 또 받게 되시면 저희가 다양한 또 지원 분야로 나눠져 있어요. 단위라든지 센터라든지. 그래서 저희 도약 패키지뿐만 아니라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다른 지원 사업이랑도 연계를 하실 수 있으니까 좀 좋으실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저희는 벤처창업사업단의 혁신창업센터에서 이 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궁금해하실 저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유망 기술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우리 도약기 창업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 및 제품 서비스 고도화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3년 초과 7년 이내 도약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개 주관기관에서 총 233개사 내외 선정 예정이고요. 제조 서비스 전 분야 다 신청 가능하시고 아마 공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일반형, 투자형, 또 융자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 아마 지금 모집은 끝났을 텐데 대기업 협업편이라고 또 하나 공고가 나온 게 있는데 저희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일반형 트랙만 신청 가능하신 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화 자금은 최대 3억 원까지 받으실 수 있고 평균으로 보시면 한 1.26억 원 내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특화 프로그램 지원도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성공 환원 보조라고 해서 이따 뒤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저희가 보통은 작년까지만 해도 창업지원금이라고 하면은 정부 지원금이 이제 배정이 됐어요. 아마 순위별로 저희가 정부 지원금이 배정되고 거기에 또 이제 민간 부담금을 매칭해서 지원을 하는데, 플러스로 추가로 정부 지원금 받으신 거에 50%를 더 받으실 수 있지만 단 성공 판정 시에 5년까지 그 추가로 받으신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 5년 동안 1% 정도를 계속 회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뒤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2월 27일 그저께 공고가 났기 때문에 3월 19일 화요일 4시까지라고 보시면 되고, 4시가 지나면 아예 신청 접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간 좀 유의하셔서 미리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고가 윤자형, 투자형, 일반형 따로 나가기 때문에 일반형으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형 공고 클릭하시고 접수하기를 누르셔야 저희 인천 테크노파크를 선택하셔서 지원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도약기 기업이라고 함은 저희가 모집 공고일 기준, 그래서 2월 27일 기준으로 3년 초과 7년 이내인 자 분들만 이제 신청을 하실 수 있고, 개업 연원일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 기준, 그리고 법인 기업인 경우는 법인 설립 등기일 기준 2017년 2월 27일부터 21년 2월 26일까지 개업하신 분들만 신청이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 패스트트랙 기업이라고 아마 궁금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3, 7년 차인데 이 패스트트랙은 뭐냐? 나는 초기 창업 패키지를 지원받았는데 패스트트랙으로 지원을 해야 되냐, 이렇게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 저희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는 업력이 3년이 되지 않으신 분들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3, 7년 차에 해당된다라고 하시면 그냥 도약기 기업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나는 3년이 되지 않았는데 21년, 23년 초기 창업 패키지, 아마 저희 공고에는 21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23년만 해당될 거예요. 21년은 이미 3년이 지났기 때문에 23년 초기 창업 패키지, 대도전 성공 패키지, 그리고 22, 23년 창업 중심 대학 참여 기업이다. 그런데 업력이 3년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 요건을 맞췄다고 해서 자격 요건까지도 맞춰주셔야 지원이 가능하신 점 봐주시면 되고, 이따가 이제 공고문을 같이 보긴 할 건데, 초기 창업이신 분들이 같은 경우는 공고일 기준 고용인원이 10명이 넘으시거나, 혹은 23년 결산 기준 매출액이 20억 원이 넘으시거나, 혹은 공고일 기준 누적 투자치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이 세 가지 트랙 중에 한 가지가 해당이 되셔야 패스트트랙이어도 신청이 가능하신 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지원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약기간은 협약 시작일로부터 10개월 내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비를 사용하시면 보통 10개월 내에 다 소진을 하셔야 되고, 24년 5월 정도 저희가 협약이 시작 예정이기 때문에 25년 2월 정도까지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는 저희가 사업화 자금 지원과 창업 프로그램 지원으로 나눠지는데요.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 모델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3억 원, 평균 1.3억 원 내외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마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지원금을 작성하시게 되어 있잖아요. 아마 정부 지원금이랑 이제 대응 자금을 다 작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3억 원으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만약에 저희가 3억 원이지만 우리는 1억 5천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1억 5천이 되셔서 1억 5천 쓰셨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순위별로 그 구간을 나눠서 정부 지원금을 차등을 배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1등이 되셔도 사업계획서에 1억 5천이라고 적으셨으면 1억 5천 이상을 받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높게 쓰셔야 나중에 배정되시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대 3억 원이니까 가급적이면 3억 원으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사업화 자금 차등 지원이 되고요. 정부 지원 사업비는 창업기업 신청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1억 5천이라고 적어주셨으면 1등을 하셨어도 1억 5천만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최대한 많이 받고자 하는 지원금으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 사업비는 정부 지원 사업비 70% 이하, 자기부담 사업비 3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30%는 현금 10% 이상, 그리고 현물 20% 이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계획서 작성하실 때는 이 부분 유의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선정되셨다고 하면 저희가 어차피 순위별로 차등
분배해서 정부지원금을 드리고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현금 현물을 알아서 나눠서 전달을 드리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작성하실 때만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물 같은 경우는 보통은 대표님 인건비로 잡고 계시고 아니면 대표자 분이 아니시라고 하면 직원분들 인건비 아니면 뭐 사무실 임차료, 기자재 등으로도 부담 가능하시니까 그 부분 확인하셔서 현물 계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총 사업비 구성이 100%이었을 때 정부지원 사업비가 70% 이하, 현금이 10% 이상, 현물이 20% 이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해하시기 쉽게 예시를 옆에 드렸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정부지원비가 1억 5천이다 라고 했을 때는 보통 정부지원금의 10%, 20%라고 오해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실수를 많이 하시거든요. 정부지원금의 10%, 20%가 아니라 정부지원금, 현금, 현물을 다 더했을 때 100%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총사업비 기준으로 현금, 현물을 잡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지원 사업비를 내가 1억 5천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현금은 10% 이상인 2,200. 현물은 4,300 이렇게 적어주셔야 맞게 적으신 거고요. 요거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 잘 헷갈려서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아까 명함을 드렸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공통이 있고 자율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공통 같은 경우는 아마 다른 12개, 그러니까 저희를 뺀 11개 주간기관도 다 동일하게 투자유치랑 글로벌 관련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게 되었고요. 자율 같은 경우는 그 외에 주간기관 특성에 맞게 좀 특화된 프로그램이 구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뒤에 좀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이제 성공 환원령이 저희가 24년도에 처음으로 도입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창업기업이 기본으로 배정받는 사업화 자금, 아까 말씀드린 정부지원비 외에 성공 시 환원을 약속한 기업에 대해 사업화 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지원 사업비의 최대 50% 내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억 5천이 만약에 선정돼서 받으신다고 하면 1억 5천 반까지만 추가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꼭 무조건 최대 50%이기 때문에 뭐 1,000만 원을 신청하시던 2,000만 원을 신청하시던 상관없이 7,500만 넘지 않으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성공 환원 같은 경우는 그냥 100% 다 드리는 건 아니고요. 최종평가에서 성공 판정 시 정부의 50%까지는 반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협약 종료에 차년도부터 최대 5년간 전담기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계좌로 반납해야 되고요. 성공환원금 같은 경우는 저희 주관기관이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전담기관인 창업진흥원에서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인지하시면 되는 게 사실 모든 기업들이 신청 시에 이걸 신청하시는 게 아니고 선정되면 저희가 별도로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때 저희가 희망한다는 그 환원 약속하는 그런 협약서를 작성한 후에 이제 지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창업기업이 이 성공 환원령을 신청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고요. 최대 50% 한도는 말씀드렸고 예시를 보는 게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본 정부 지원 사업비는 처음 신청하셨을 때 선정됐을 때 저희가 그 차등 배분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1억이 선정이 됐다, 정부지원금 1억이 배정됐다라고 하면 50% 한도, 이거 지금 죄송합니다. 오타인 것 같아요. 5천만 원까지 50%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 50%이기 때문에 5천만 원, 4천만 원, 뭐 500만 원 다 신청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사업비 같은 경우는 1억 그리고 5천만 원 더한 1억 5천만 원이 최종 정부 지원 사업비가 되고요. 그래서 자기부담금도 처음 배정된 1억이 아닌 1억 5천만 원에 하나요? 그래서 현금 현물을 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년 아마 올해 선정되시면 25년에 협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26년도부터 전년도 매출액의 일정 비율 최소 1%를 5년 내에 걸쳐 반납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 판정 시에는 50%인데 좀 유의하실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극히 불량이나 미흡이라는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극히 불량이라고 하면 사업계획서에 사업계획의 수행 과정이 불성실하고 그 결과가 매우 미흡한 경우에는 저희가 불성실 실패라고 보고요. 목표는 미달성했으나 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성실 실패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극히 불량인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추가 사업화 자금이 아닌 전체 총 사업비를 전액 환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흡 판정 시에는 전체 총 사업비가 아닌 아까 말씀드린 지금 5천만 원 추가 사업화 자금의 70%까지 환수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극히 불량은 거의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50%에서 70% 정도 반환한다고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제출 서류 같은 경우는 조금 간단하고요. 사업 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K-스타트업에서 신청하실 경우에 온라인으로 자동으로 이제 신청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신청서는 뭐 별도로 붙인 파일로 제출해 주시지 않으셔도 되고 이제 사업계획서만 파일로 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따가 사업계획서 양식도 잠깐 보여드리긴 할 텐데 15페이지 내외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30내가 넘으면 이제 서류 첨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용량 제한에 조금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미지 같은 걸 첨부를 많이 해주시는데 용량이 넘으시면 이제 증빙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좀 제출하셔서 용량이 제한이 걸리지 않도록 좀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식 같은 경우에는 열어보셨겠지만 한글 파일이랑 다른 문서 파일 하나가 있어요. 워드일 거예요. 그래서 한글 파일, 워드 파일로만 제출 가능하고 사업계획서 양식은 임의로 변경이 불가능한 점 또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점 같은 경우도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사업 신청 시에 제출을 해야 되고요. 미제출 시에는 가점으로 불인정된다는 것도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 일정 같은 경우는 신청 접수가 저희가 3월 19일 16시에 마감이 되고 요건 검토 선정 평가가 아마 4월 초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5월에 선정돼서 6월에는 이제 저희가 협약 준비를 하고 자기부담 사업비 납부 그리고 정부지원금 지급까지 6월까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5월, 6월에 선정된 기준으로 저희가 2월까지 10개월 동안 협약 기간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시 점검은 필요시라서 보통 많이 이제 공고에 떠있기 때문에 물어보시는데 수시 점검은 거의 이제 잘 나오지는 않고요. 가끔 이제 주간 기간별로 선정이 일부 뽑아서 이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안내하지 않으면 별도로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년 4월에 최종 보고 점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마무리로 저희 협약 기간이 모두 종료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타 문의사항은 저희가 아래에 문의처를 적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메일 같은 경우는 저희 공용 메일이라서 보내주시면 저희 도약기업 담당하고 있는 도약 담당자들이 다 확인이 가능하니까 보통 이 메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아까 받으실 명함 그 메일이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K-스타트업 시스템 같은 문의는 저희가 응대가 어렵기 때문에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음은 특화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고요. 저희는 총 8가지의 프로그램을 기업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이제 12개 주간기관에서 233개사를 뽑기 때문에 18개사 저희 작년 선정기업 기준으로 좀 지원 규모를 잡았고요. 총 18개사 기준으로 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투자나 글로벌 진출 같은 경우는 다른 주간기관도 다 동일하게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요. 실증, 경영, 마케팅, 네트워킹은 저희 특화 프로그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같은 경우는 저희 또 펀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창업 펀드도 있고 저희 자체로 보유하고 있는 테크노파크 펀드도 있기 때문에 그런 펀드나 VC를 연계해서 투자 유치, 전략 수립이라든지 IR 자료 제작이라든지 투자 상담의 IR 개최 등 다양한 투자 프로그램을 좀 지원할 예정이고요. 18개사가 기본적인 투자 전략 수립까지는 다 지원을 받으신다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좀 5개사를 선정해서 IR 자료, IR 개최까지 좀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글로벌 쪽에서는 저희가 마케팅이랑 IP라고 해서 해외 특허 취득 지원까지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는 이 특허 프로그램이 제일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보통 6개사, 7개사 기준으로 저희가 시장조사 혹은 바이어 매칭까지 해드리는 프로그램으로 좀 구성을 했고요. 그 실증 같은 경우는 아마 저희가 스타트업파크 센터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벤처창업사업단이 또 실증 프로그램을 처음 준비한 기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중견 상장기업의 실증 자원을 좀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영 쪽에는 ESG 경영 AI 컨버전스라고 해서 ESG 수준 진단 평가도
또는 인증 컨설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고요. 18개사는 진단평가를 전체 다 해드릴 예정이고 그중 우수한 1개사를 또 뽑아서 컨설팅까지 지원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AI를 도입한 BM 고도화 컨설팅 통해서 AI 사업계획서를 좀 자세하게 작성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브랜드 서포트. 요새는 또 홍보가 온라인으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브랜드 및 제품 관련된 SNS 온라인 홍보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네트워킹은 아마 저희 주간기관은 보통 네트워킹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인기가 많았어서 저희 창업기업 저희 선정된 기업들 간이라든지 혹은 선배 기업들을 좀 초청해서 다양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은 이렇게 크게 8가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고를 그 다음에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공고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안 보이시는 분들은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시겠지만 저희가 대기업 협업형은 모집 마감했고요. 그리고 일반형, 투자 병행, 융자 병행 총 4가지 유형으로 분리돼서 공고가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이 4가지 유형 중에서 1가지 유형만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대기업 협업형의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는 일반형 투자 병행, 융자 병행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혹시 대기업 협업형에 신청을 완료했다면 아예 저희가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대기업 협업형을 작성을 하고 계시다가 제출을 못하더라도 과제 번호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아마 다른 일반형이나 투자나 융자나 신청이 불가능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하시면 아마 저희가 지금 개발 중이긴 한데 작성 중에 들어가셔서 접수 취소를 하실 수 있게끔 지금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 협업형을 제출을 완료를 하시지 않고 작성 중이었던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고 나머지 3가지 유형이 신청이 가능하신 점을 좀 유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이 다른 유형도 지금은 모집 기간 중에 일반형 투자 병행, 융자 병행 신청하시다가 내가 투자를 하고 있다가 다른 유형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취소하시고 또 다른 유형으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요거는 접수 중에만 가능하고요. 제출 완료인 경우에는 또 창업기업이 직접 취소를 하실 수가 없어요. 저희 주간기관에 각각 주간기관에 전화를 하셔서 신청을 취소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 주간기관 통해서 신청을 취소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자세하게 저희가 일반형이기 때문에 오늘은 일반형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또 이렇게 대기업협형, 일반형, 성공환원, 투자병행, 융자병행 4가지 공고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고일은 똑같이 2월 27일부터 3월 19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고요. 성공환원형은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협업 기간은 10개월 내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25년 2월에 종료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화 자금 창업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고 12개 주간기관에서 234개 내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약기 기업 3년 초과 7년 이내인 자 지원이 가능하시고 패스트트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창업 패키지, 대도전 성공 패키지, 창업 중심대학 참여 기업은 3년 업력이 되지 않으셔도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부침3 뒤에 자격 요건이 있는데 아까 잠깐 설명드린 거라서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력이 17년 2월 27일부터 21년 2월 26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시고 개인 사업자라면 사업 등록증상 개업 연월일 기준, 법인 사업자라면 법인 등기부 등본상 법인 설립 등기일 기준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대표, 각자 대표인 경우에 좀 신청을 하시는 기업도 조금 많았었어요.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이 신청 자격에 해당되고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A 대표, B 대표가 있을 때 공동대표라고 하면 저희가 뒤에는 이제 채무 이런 밑에 보시면 제외 대상이 나와 있어요. 채무 불이행이라든지 아니면 국세나 지방세 체납 중이라든지 이런 제외 대상에 좀 포함이 되신다면 한 분만 포함되셔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점 유의하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점으로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제외 대상은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사행 시설이나 이런 운영 업종은 안 된다는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가장 이제 좀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저희 창독회 사업과 지원을 이미 받으셨거나 중심대학에 선정돼서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분들은 아예 이제 제외 대상이고요.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도 제외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는 이제 자세한 저희 사업화 지원 이제 내역 프로그램이 있고요. 아마 성장촉진 프로그램을 지원 받으신 기업이 있으실 텐데 성장촉진 프로그램은 저희가 사업화 지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2024년 중기부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는 불가능하고요. 저희가 이전에는 좀 요건이 조금 까다로웠는데 올해는 조금 풀린 조건이 요구예요. 그래서 23년도에 선정된 기업 같은 경우는 또 신청이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24년도 저희 이런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두 개를 신청 가능하신데 나중에 협약하실 때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가 있어요. 아마 협약을 하시게 되면 저희 창업진흥원 통장을 별도로 신원은행 계좌나 또 저희가 사업비를 카드로 긁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좀 개설을 하셔야만 지원이 가능한데 이 부분 만약에 사업비 개설이 불가능한 기업들은 아예 지원이 또 불가능하고 선정되더라도 취소될 수 있는 점 이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까 PPT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접수 기간은 저희가 3월 19일 4시까지이고 마감일에는 문의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보통 저희가 다 작성할 때 마지막 날에 보통 다 누르시고 신청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저희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마감일에 사이트가 좀 이렇게 차단이 되거나 다운되거나 이런 일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한 3, 4일 전까지는 접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신청 접수는 4시 전각에 종료된다고 보시면 되고 대신 1단계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작성 단계 넘어가면 과제 번호라고 해서 8자리 과제 번호가 부여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조금 유예 기간을 둬서 6시까지 제출 완료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간을 좀 더 드리고 있습니다. 제출 완료 버튼을 꼭 눌러야만 신청이 완료되시고 또 당연히 우편 접수 안 되고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증이나 이런 걸 다 받으셔야 될 거예요. 접수하시면 기업 인증을 받으셔야 되고 이 부분은 이제 공고문 보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신청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을 하셔야 되고 직원분들이 대신 신청해 주시는 거 안 됩니다. 꼭 대표님 그 아이디로만 신청이 가능하시고 사업 신청 시 희망하는 한 개의 주간기간을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거기 12개의 주간기간 중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사업계획서 상에도 주간기간 선택하게 되어 있고 시스템 상에도 이제 주간기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반드시 동일하게 이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다르게 작성됐다고 하면 사업계획서가 아닌 K-스타트업에 제출한 주간기간으로 최종 이제 신청 접수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주시면 되고 평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요건검토, 서류평가, 발표평가 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이 되고요. 요건 검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시로 좀 참진원에서 저에게 이 검토한 내역을 주시기 때문에 상시로 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서류평가 합격하셨더라도 요건 검토가 추후에 또 오는 경우에는 탈락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서류평가에서는 최종 선정 그 기업수에 대비 2배수 내외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발표평가 진행하고 최종 선정 확정하고 이때 아마 저희가 그 추가 성공하는 영 지원금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요건검토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해서 신청 자격을 본다고 보시면 됐고요. 업력이 맞는지 이런 거 보고 혹은 사업계획서 제출한 게 중복 사업계획서가 아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업계획서를 다른 사업화 자금에 쓰셨던 사업계획서를 동일하게 수정 없이 저희 거에 옮겨서 적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똑똑해져서 시스템에서 다 걸러냅니다. 그래서 중복된 사업계획서라고 다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상이하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15페이지 내외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성실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제 서류평가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류평가 시에만 반영하고
신청 시에 꼭 증빙 서류까지 같이 제출해 주셔야 인정이 됩니다. 추후에 제출해 주시는 거는 인정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가점은 창업기업이 필수 이 서류로 제출하셔야 될 가점 서류는 투자유치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저희가 뭐 CES 혁신상 수상 기업, K스타트업 2023 통합문성 왕중왕전 진출 기업 이렇게 두 개는 창업진흥원에서 저희에게 명단을 별도로 주실 거기 때문에 기업 쪽에서 제출하실 증빙 서류는 없고, 만약에 투자유치 실적을 보유하셨다고 하시면 요거는 신청 시에 꼭 반드시 같이 제출해 주셔야 가점 1점이 인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류평가 면제 대상. 맞아요. 통합본선 왕중왕전 진출팀은 서류평가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따로 제출하실 서류는 없지만 우선 선정 대상자라도 저희 이 신청 접수는 꼭 하셔야 되는 거 요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2023 이 왕중왕전 진출하셨더라도 업력 3.7 이런 기본적인 요건은 다 맞추셔야 지원이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발표평가는 아마 30분 정도로 15분, 20분 발표하시고 위원님들 10분 질의응답하는 그 상태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따로 밑에 이제 우선 선정 대상이라고 해서 이것도 좀 새롭게 생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왕중왕전 대상수상팀, 아까는 이제 왕중왕전 진출팀이었는데 대상 수상을 하거나 CES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거나 23년 디캠프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중 기관 추천을 받은 기업은 우선 선정이 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도 사실 창진원에서 내역을 주실 거기 때문에 따로 기업이 확인하실 내역은 없어서 요거는 이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선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지원 사업비를 차등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세 구간이나 네 구간으로 선정을 하고 있고, 뭐 우수 S구간, A구간, B구간, C구간으로 해서 좀 정부지원금을 차등 배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 3억 원까지 제출을 하셔야 최고 1위를 하셨더라도 정부지원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가실 수 있는 점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 지표 같은 경우는 그냥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일정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의사항도 곰곰은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저희가 붙인 파일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마 법인기업이나 개인기업을 별도로 다 가지고 계시거나 좀 폐업하신 이력이 있으신 기업이 있으실 거예요. 저희 이 신청 접수를 받게 되면 가장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게 우리가 창업에 해당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을 많이 이제 질문을 해주시는데, 저희 부침 1파일에 기준표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개인기업인지 법인기업인지 이 신청기업 기준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법인기업으로 신청할 거다 하시면 법인기업에서 이 내역을 봐주시고 이게 창업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개인기업이라고 하시면 이제 개인기업 쪽에서 이제 유지하냐 아니면 폐업했는데 3년 초과냐 이렇게 이제 별도로 보시고 창업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창업인지 아닌지 이걸 봐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이 초창폐 창업중심대학 제도전 성공 패키지를 지원 받으셨더라도 밑에 이 기본이나 필수 요거는 반드시 이제 충족을 하셔야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는 거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초기 창업 패키지 참여 기업이지만 고용 인원이 10인 이상이 되지 않고 연매출 20억 이상이 되지 않고 또 투자 유치액이 3억 원이 받지 않았다라고 하시면 지원 1, 3번 중에 한 개만 충족하시면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요거는 별도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 부침 4파일도 24년도 동시 수행 불가능한 창업지원 사업 목록을 좀 친절하게 다 나열을 했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는지 이거를 판단하셔서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성공 환원용도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다음에 자세하게 마지막으로 사업계획서 구성을 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건 제출하실 때 반드시 다 삭제를 하고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이거를 그대로 제출하시는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파란색 글씨를 좀 지워주셔야, 왜냐면 보시면 15페이지까지인데 양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작성을 하셔도 이 내역대로 작성을 하셔도 아마 12페이지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서 파란색 글씨를 다 지우셔야 어느 정도 공간 확보가 돼서 좀 더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파란색 글씨는 꼭 지워주시고, 아마 여기 이제 직원 이름이나 성함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전체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뭐 김땡땡, 이땡땡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직원 이름은. 그래서 파란색 글씨는 바꿔주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해주시고 30메가는 넘지 않게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 그 사업비 구성 계획, 여기 말씀드린 거, 요게 자주 틀리세요. 가끔 이제 제출하시다 보면 이 현금 현물을 제대로 이제 계산을 안 하시고 작성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까 참고 자료로 보여드린 것처럼 10%, 20%, 총 사업비의 10%, 20%로 배정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합계는 100%가 되게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 아이템명도 똑같이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특이사항은 별도로 없을 거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빙 자료가 자세히 작성이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사업비 집행 비목이라고 해서 비목이 적혀 있습니다. 저희 중간에 보면 사업비 구성이라고 사업비를 작성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목이랑 산출 근거, 또 정보지원금 현물 얼마나 넣을 건지가 이제 작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아마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이거 조금 유의하셔야 되는 게, 지금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이 비목이나 금액을 다 선정하시잖아요. 그럼 저희가 선정되시게 되면 수정사업계획서라는 걸 다시 이제 작성을 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최대 3억으로 작성을 하시기 때문에 3억으로 넣고 나중에 1억 5천 정보지원금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비율에 맞게 좀 조정을 하셔서 다시 이제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처음 제출하셨을 때 재료비 지급 수수료, 이제 인건비, 뭐 기계장치 구입비 이렇게 별도로 다 나누셔서 세세목을 나누셔서 적어주셨는데, 나중에 수정사업계획서에 갑자기 모든 비목을 다 지우고 금액이 적어졌으니 인건비로만 쓰겠다, 이렇게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비율이 적어지더라도, 그러니까 너무 많이 적어지면 당연히 이제 모든 비목을 다 사용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어느 비목을 지우는 건 타당한데, 갑자기 모든 비목을 지우고 인건비로만 쓰겠다, 혹은 사무실 임차료만 쓰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처음 이제 신청하셨을 때 발표 평가 때 이제 그걸로 이제 사업계획서를 가름해서 저희가 선정을 한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비목을 좀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대표님 인건비로 잡으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님 인건비는 보통 그 금액을 이제 좀 초과하기 때문에 나중에 뭐 당연히 직원 인건비, 뭐 기자재 임차비라든지 뭐 사무실 임차로 다 잡으실 수 있는데, 대표님 인건비보다 나중에 증빙하셔야 될 서류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표님들도 직원분들도 이 대표님 인건비로 잡으시는 게 제일 좀 간편하게 지나가실 수 있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래 그 참고 부분이 그 비목에 대한 설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어떤 비목을 쓸 수 있는지 이제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재료비, 외주용역비, 기계장치비, 특허비, 인건비, 지급수수료여비,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까지 지출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자세한 항목은 저희 공지사항에 창업도약이라고 쓰시면 세부관리 기준이라고 별도로 지침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창업사업화 통합관리 지침은 저희 창업사업화 사업에 모두 해당되는 지침이고요. 그리고 창업도약 패키지 세부관리 기준은 저희 도약 패키지 세부관리 기준만 따로 뽑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 저희 창업도약 세부관리 기준이 먼저 이제 우선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 보시면 자세하게 어디 비목까지 가능한지, 어떤 증빙 자료가 필요한지 다 자세하게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세부관리 지침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빙 자료에 필수라고 되어 있는 거는 모두 다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신분등 사본이라든지 뭐 사업자, 개인 사업자,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이런 거는 필수로 제출하셔야 되고, 공동대표, 각자 대표인 경우에는 그 대표님 것까지 같이 이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가점 관련 증빙 서류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 반드시 이 뒷페이지에 붙여서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기타로 뭐 특허를 받으셨거나 아니면 계약을 하셨거나 수출 계약을 하신 거는 넣어주시면
평가하실 때 위원님들이 좀 더 점수를 드리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 양식은 수정하지 마시고 요 칸에다가 다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부족하다고 하면 이거를 뭐 복사 붙여넣기 해서 다음 페이지까지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임의로 수정하시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동의서는 넘어가면 될 것 같고, 투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걸로 저희가 설명해 드릴 내용은 끝난 것 같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도에 제도전 공공 패키지 추경 쪽에 사업을 했거든요. 아, 20 몇 년도요? 2020년. 2020년도요? 네. 그러면 이번에 신청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죠? 업력이 혹시 3년이 안 되시는 건가요? 아니, 5년 차입니다. 아, 그러면 상관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는 3, 7년 차가 아닌 3년 이하 기업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대표님은 5년이시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다 상관없이 그냥 도약기 기업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신청해서 그 과제를 성공한 그 아이템을 더 고도화하는 쪽으로 해서 이번에 신청을 해도 가능한 거고. 네, 그건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사업화를 위한 좀 그 양산 목적은 당연히 안 되고요. 그 사업비 비목 쓰실 때도 조금 유의하셔야 되는 게, 이제 보통 금형 제작은 괜찮아요. 근데 시금형 제작이라고 꼭 써주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양산 목적은 저희가 전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시제품을 위한 그런 아이템이라고 하시면 이제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특허를 신청했는데 이게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그 이제 내용이 또 추가로다가 좀 특허 신청을 해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에 그거보다 더 진보된 쪽으로 특허 신청하는 것은 해당이 될까요? 네, 그렇죠. 그 아이템이랑 관련된 사업비 비목은 다 구성이 가능하시고, 아마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거는 사업비로 그 특허 출원이나 등록이 네,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어디 국가나 금액에 제한은 있나요? 저는 이제 그 해외 쪽을 제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저희가 근데 아마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프로그램 중에 그 해외 특허 출원 지원이 있어요. PCT. 이 지원이 있는데 요거를 이용하셔도 되고, 요거랑 별개로 대표님이 사업비로 특허 출원비를 잡아서 사용하시는 건 무리가 없는데, 다만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좀 출원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저희가 협약 기간이 10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10개월 안에 그 출원증이나 등록증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네, 그게 무리가 없으시면 가능합니다. 저기 이제 등록 여부 관계없이 출원하는 거 이제 이런 네. 것도 출원- 변리사무소에서 네. 신청한 서류만 있으면 되는 거죠? 맞아요. 저희가 출원은 보통은 그래서 등록은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출원비로 많이 이제 사업비를 계상하고 계시고요. 출원 같은 경우도 협약 기간 내에 출원증이 나온다고 하면 사업비가 얼마가 됐든 대표님 잡으시는 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양산 판매 직전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여기 사업비 중에 그 공장 임차료 보증금 뭐 이런 거는 안 되나요? 임차료는 집행이 가능하고요. 다만 저희가 현장 매월 등록을 내는 그거 말고요. 매월 내는 거. 보증금. 보증금이요? 보증금은 아마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줄게요. 특허 저는 이 특허가 이제 많이 등록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 저기 4번을 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특허청에 그 원부를 떼서 내야 되는 거예요? 아, 기타 추가 서류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아, 그거는 그냥 4번으로 올려주셔도 됩니다. 특허 4번, 특허증 4번을 내면 네, 어차피 저희가 그거는 참고용으로 기타로 제출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원본으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지난번에 이제 그 제도전 성공 패키지 할 때는 그 3D 프린팅 한 걸 가지고 이제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그 시제품 금형을 만들어서 그거를 완성시키고 이러는 거는 가능한 거죠? 네,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금형 제작이라고 꼭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보통 양산 목적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것만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네. 예, 저희는 20년 7월 설립되었고요. 네. 21년도에 초기 창업 패키지를 진행했거든요. 네.
근데 그 필수사항에 보면 연매출 20억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게 23년 결산 기준인데 지금 우리는 저기 사업 3월 19일에 재료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결산은 3월 말쯤에 나올 텐데 네. 그럼 22년 거를 여기 보는 거예요. 대표님 업력이 2007년, 20년 7월에 돼 있어요. 20년 7월이요? 네. 그러면 3년이 넘으신 거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 해당이 21년 초기 네. 그럼 3년은 초과되시는 분들은 그냥 도약기기업 그냥 신청해 주시면 그냥 돼요. 네. 그래서 가끔 이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 네. 초기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했는데 그러면 업력이 3년 넘었는데 패스트트랙으로 하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근데 많이 다들 헷갈리게끔 좀 작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이 만약에 3년이 넘으셨으면 요거는 그냥 아예 무시하시고 네, 일반으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때도 신청할 때 네. 그 사업시설사실 저희가 초기 창업, 21년 초기 창업 패키지 똑같은 아이템을 할 거거든요. 네. 그걸 고도화할 건데 네. 그러면 그때 21년 창업 초기 창업 패키지를 진행했던 사업이라고 이렇게 표기하면 되는 거죠. 근데 작성하시는 건 무리 없어요. 아이템 같은 경우는 대표님 편하신 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주셨던 것 중에서 2023년에 협약한 거는 예제를 하고 2024년에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저희 그 동시불가 쪽 부분에는 그 1번이 팁스를 있는 거예요. 네. 팁스 혹시 23년도 받으신 건가요? 23년도 받으셨으면 아예 상관없이 신청하실 수 있어요. 네. 근데 궁금한 거는 여기 그 사업화가 또 따로 있어요. 네. 근데 이거 같은 거 만약에 저희가 그렇게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이 사업을 시행을 못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동시 사업이 불가능하고 만약에 신청은 동시에 하시고 이제 평가까지는 받으실 수 있는데 협약을 어떤 걸 먼저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거는 이제 포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보시면 지원금이 조금 차등할 거예요. 그래서 그 지원금 보시고 판단을 보통 하시더라고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성공번호 좀 같이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게 예를 이제 선택하실 수 그렇죠, 있는 선택권에 네, 권한이 그러니까 생기는 거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5천만 원을 받았다 치면은 네. 50%를 성공 판정 났을 때 50만 원 한다는 게 5천만 원 받았으니 2,500만 원을 다시 환원을 한다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5년 동안에 그래서 500, 500, 500, 500 이렇게 하셔도 되고 매출액이 1%이기 때문에 내가 매출액을 많이 나왔다. 그럼 한 번에 1년에 그냥 바로 2,500을 하셔도 다 헷갈려가지고 50%에서 5천만 원 다 내는 건지 아니 이게 2,500을 5년간에 걸쳐 너무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100만 원이다라고 하면 열심히 해서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5년간 갚았어요. 그 금액에 대해서 뭐 이자가 따로 붙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없습니다. 그냥 딱 2,500만 원 갚으시면 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하면 사실 2,500이 아니라 500을 갚은 거잖아요. 그래도 성실히 납부했기 때문에 거기서 종결 처리됩니다. 아 그러니까 꼭 2,500이 아니더라도 최대한 매출을 이게 1% 이상은 다 환원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매출액이 1%가 그 500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 500이 안 된 경우에는 그 1%안 되는 그 금액을 성실하게 납부하시면 2,500이 다 안 되더라도 5년 다 납부하셨을 그 시점에 종결 처리된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고 또 하나 궁금한 건 여기 제주소리 목록에 보면은 네. 국세지방세 뭐 이런 것도 저희가 시스템 등록할 때 그때 갑자기 튀어나오잖아요. 뭐 주소기 확인서 같은 거 제출해가지고 여기 내용이 네네네. 없으니까 네. 이건 지금 시스템 들어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이제 사실 이 채무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없고 요건 검토 같은 경우는 창업진흥원에서 다 이제 네, 걸러서 저희한테 명단만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가 사실 제출 서류 준비할 때 그냥 여기는 제출 서류 명령도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래도 일단 미리 예상을 하고 시스템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여기 없는데 시스템 들어갈 때 갑자기 국세지방세 필수 여건은 등기부 등본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기타 서류에 지금 네네네. 등기부 등본 아니에요. 있잖아요. 그 예. 국세 지방세 체납 같은 경우는 예. 별도 여기 저희 증빙 서류 없으시면 예. 추후에 증빙하라고는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그럼 저희가 제출할 요건 때도 검토 필요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확인서 같은 거 제출할 때도 필요가 중소기업 확인서는 필요하죠. 그렇죠. 여기 네, 지금 이제- 방금 국세 지방세 말씀하셔서 네. 네, 그런 서류들 여러 가지 중소기업 확인서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여기 100일날짜리 지나쳐 버리면은 모르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쵸, 네. 그쵸. 미리 또 준비를 하셔야 될 예. 서류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 목록이 없어가지고 음, 예전에 한번 제가 했었던 게 이게 중소기업 확인서를 떼야 되는데 지나서 그거 갱신하려고 마치는 아. 갑자기 불협을 했었거든요. 네,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예, 예. 같습니다. 네, 그 부분. 추가로 혹시 예, 마지막 하나 하는데 네네. 15페이지 꼭 이내로 해야 되나요? 네.
넘어가면 감점인가요? 감점은 없지만 예. 가급적이면 분량을 맞춰서 하시는 게 평가받으실 텐데. 인포그래픽을 좀 많이 쓰다 보면 넘어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아. 쓰다 보면 15페이지 이내에 마치기 솔직히 힘들긴 해요. 네. 뭐 평균적으로 20페이지, 25페이지 나오다 보니까 네. 그래서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네, 근데 가급적이면 네, 안내드린 대로 내주시면. 네. 사업비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시금형이라고 하면 시금형 그다음에 이제 그 국가별 특허를 그 예산에 편성을 시키려고 그러면 그거를 전적을 받아야 돼요. 아니면은 아, 금형 제작하시는 비용이요? 외주 네. 용역비 말씀하시는 네, 네. 거죠? 아, 근데 요거는 증빙 서류는 조금 복잡한 개념이라서 일부러 따로 말씀은 안 드렸는데 저희가 견적서라든지 2천만 원 이상의 비교 견적서라든지 이런 거 필수예요. 저희 견적서, 뭐 세금 계산서, 용역이라면 결과보고서, 과업지시서 사실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도약 패키지가 증빙 서류가 조금 많은 사업이에요. 왜냐면 너무 오래된 좀 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제일 아마 사업화 지원금이 또 초기 창업이나 예비 창업 패키지보다는 좀 지원금을 많이 드리고 있어서 만약에 외주 용역으로 시금형 제작을 의뢰하신다고 하면 당연히 견적서. 그리고 금형 제작 좀 비싸잖아요. 작아도 1,000만 원 이상 넘는 경우가 있는데 2,000만 원 이상이면 당연히 비교 견적서라든지. 아니 여기 이제 예산을 예산 하실 때요? 예, 지금 예. 사업계획서 작성하실 때 필요 없습니다. 필요 네. 예. 나중에 저희한테 사업비를 실제로 받아서 아, 예, 네, 그거요? 받으실 때 그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냥 사업비를 얼마 쓸 거다라고 위원님들이 그 기목도 좀 보시거든요. 여기가 타당하게 사업의 아이템에 필요한 것들을 잘 구성해서 사업비를 이제 쓸 건가 이거에 대해서 또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네, 요 비목은 조금 잘 써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 사업계획서에 갑자기 비목을 다 없애버리고 한 가지만 쓰겠다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거 좀 감안해서 계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사항 있으실까요? 혹시 인천 풍속학교에서는 몇 개 기업 선정이신가요? 저희도 잘 잘 모릅니다. 맞으나요? 네, 왜냐면 233개사 내외라고만 말씀을 해주셨고 보통은 네, 나누기 12 해보시면 근데 매년 평균적으로 제일 적지 않았나요? 제일 적지는 않았습니다. 정말요? 네, 그럼요. 자료 자료요? 네,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 선정 왜냐면 자료요? 그것도 저희가 신청할 때 어디가 네. 더 중요한지 선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쵸. 네, 근데 그 자료를 안 보여주셔서 아, 저희 계속 선정된 기업수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이 상위 몇 개를 하시는지 알려주셔야 그거는 저희가 따로 그걸 말씀을 판단하시려면 사실 다른 기관이 그럼 몇 개씩 하는지가 지금 다 그러니까 왜 있거든요. 그게 안 나오는지 네, 그거는 저희도 네, 진짜요? 네. 그리고 예산의 자료까지 저희가 그럼 모든 중앙기관하고 같이 앞에서 다 있어요. 저희 거 드린다고 해도 버리고 좀 평균적으로는 몇 개 다 선정하나요? 그거는 이제 매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경쟁률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긴 한데 경쟁률이 보통 뭐한 4대 1, 5대 1 정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천 기업이시라면 저희 쪽에 지원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실 수 있어요.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어떤 어드밴티지요?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어드밴티지.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어드밴티지를 드립니다. 제일 확실한 데가 그렇죠. 네. 그럼요. 어딜 가서도 저희처럼 이렇게 네, 밝고 행복한 네, 주간기관을 만나보실 수 없으실 거예요. 스타트파크 이쪽에 뭐 혜택 없나요? 없습니다. 저희 2층에 있으니까 네, 그럼 언제든지 물어보러 오실 수 네. 있다. 네, 그리고 저희와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 건물 2층이 네, 저희 2층 혁신창업센터에 있습니다. 벤처 사업입니다. 네, 벤처사업단 안에 혁신창업센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네, 질문하시죠. 네, 질문. 아까 하나 더 여쭤본다는 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일단 저희가 쓸 때는 3억으로 쓰잖아요. 네. 근데 어차피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1등급에 하장된 금액대가 줄어들게 되는데 네, 그 예산서 만들어 놓은 거 비용대로 줄어들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일단은 그렇게 제출을 하고 일단은 그 수영 사업에서 그렇게 제출을 하고 나서 근데 일단 저희는 봤을 때 사업비가 이쪽이 더 늘어날 그러면은 이제 다시 얘기해서 사업비 수정 요청 다시 드리는 그거는 가능하죠. 네. 대신 타당하면 네. 네, 그 이유가 뭐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개별 브랜드에
개별 견적에 맨 처음에 5천만 원 했었는데 줄어서 2,500이 그럼요. 완전 하나가니까 네,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변경은 좀 상세히 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오프라인 질문은 좀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온라인에 질문이 조금 많이 올라와서 진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창업도약 패키지 대기업 협업에 이미 지원을 했는데 취소하면 성공환원형에 지원할 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 제출 완료를 했으면 취소 철회가 불가능하고요. 작성 중이다가 멈췄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으시고 네. 다른 분이 답변을 아주 친절하게 남겨주셨는데 자, 뭐지? 기업 업력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포괄 양수도 해서 3년 이상 인정이 가능하냐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법인 전환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3년 이상이 된다고 하시면은 지원이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제 질문이 따로 온라인도 없으셔서 이걸로 저희가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추가로 질의응답 있으시면은 저희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입주 기업들은 2층으로 찾아오셔도 되고 또 만약에 멀리 계시다라고 하면 저희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먼 걸음 해주셨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오프라인은 많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오늘 또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이 다 선정되면 너무